최근 유튜버들이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고소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가해자인 유튜버 3명이 피해자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을 했고요. 금품을 갈취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하고 그리고 지인의 식당을 피해자의 유튜브에 출연시켜서 홍보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는 기본적으로는 공갈죄가 있을 겁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인데요. 피해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협박이 될 것이고요. 법적으로도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박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득, 즉 돈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갈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언론에 많이 보도된 부분이긴 한데 공동공갈도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을 할 때에는 기본형의 1.5배를 가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라는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은 2인 이상의 공동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관계일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판례는 일반적으로 범죄 계획만 같이 공모하는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가해자들이 공갈 범죄를 저지를 때 계획을 동시에 세운 걸로 좀 증명이 되는 녹취록이 나왔고 실제로 공갈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을 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몇 가지의 범죄가 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특수공갈입니다. 아까 공동공갈이 성립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동공갈은 2명 이상이 공갈죄를 시행하기만 해도 성립이 되는 범죄인 반면에 특수공갈은 단순히 2명 이상이 공갈죄를 시행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갈죄를 할 경우에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특수공갈이 더 센 범죄라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공갈은 단순히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수공갈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상한선은 똑같지만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특수공갈의 요건이 될 수 있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준 게 있는지를 봐야겠죠.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은 저는 언론 보도에 나왔던 레카연합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온라인에서 연합회 또는 공제회라는 이름으로 거론되었다고도 하는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유튜브에서 이슈만을 다루면서 조회수를 높이는 유튜버들인 사이버 레카들의 모임이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건 확실하겠죠. 그리고 이 연합이 생긴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유튜버인 피해자와 그 관계자들도 이 단체가 존재한다 라고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추론의 영역이겠지만은 저는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 1인에게 5,5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가해자들 사이에서 돈 분배가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갈 행위에 나선 가해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지만은 협박 과정에서 사이버 레카 연합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거금을 주었을 가능성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박 과정에서 사이버 레카 연합이라는 단체의 위력을 가해자가 협박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특수공갈도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은 공갈죄로 얻은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수협박은 하한선이 1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형량이 특수협박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해자가 받은 돈은 5,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것 외에도 가해자 지인의 식당을 자기 유튜브에 출연시켜서 홍보해주는 조건도 걸렸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공갈죄의 피해 금액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가액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의 가치 그리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5,500만 원을 합쳐가지고 공갈 범죄의 피해 금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식당을 유튜브에서 홍보하는 거에 가치가 4억 원 이상 5억 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홍보를 하기로 약속한 횟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홍보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재산상의 가치가 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5,500만 원 이외에도 추가로 돈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수사 결과 정확히 밝혀지겠지만은 나중에 공갈 범죄의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는 걸로 인정이 되어서 더 강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범죄입니다. 이 규정은 과거에는 조폭들한테 그리고 지금은 보이스피싱 단체에 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은 단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만 해도 적용되는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조직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끼리만 범죄를 저질렀어도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기만 하면은 그 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레카 연합이 과연 범죄단체에 해당할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레카가 남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해지는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 그리고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사이버 레카들끼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을 할 수 있는 수법을 공유했다라고 보이는 점을 보면은 이 연합이 공갈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인정이 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가해자 3명 외에도 다른 사람들까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3자에 의한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고발 사건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로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고요. 그만큼 수사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실이 유포가 되어서 피해자분이 피해를 원상회복 받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내어져가지고 피해자분의 피해가 최대한 많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